코리아 텐베거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어제 저녁 방송 못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좀 자동차 섹터가 안 좋았고 철강 쪽이 많이 강했습니다. 많이 강했고 어제는 한 350만원 플러스 정도 났고 제가 가진 종목 중에는 동부제철과 세아베스트 철강 쪽이 날라갔고 원익현시 소재, 반도체 소재 LG는 오늘 아침 시장가에 어제 아침 시장가에 매수했습니다. LG가 3월 말부로 이제 분할을 하거든요. 이제 두 개의 회사로 분할을 하는데 LG가 이제 좀 지배구조 강화와 그리고 그 어떤 투자에 대한 좀 탄력성을 보유하기 위해 이제 좀 주력 회사, 약간 좀 비주력 회사, 핵심 회사와 비핵심 회사로 91대 9 정도로 이제 분할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대림산업도 이제 분할해서 한 달간 묵혀두고 한 30% 수익을 받고, 좀 분할에 대한 부분이 좀 쏠쏠해서 LG 같은 경우도 뭐 시초가에 매수했는데 5%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4월 30일 분할까지 그냥 쭉 가지고 가겠습니다. 분할까지 쭉 가지고 가겠고, LG 4.3%. 정신 차려보니 원익현씨가 벌써 45% 수익이고, 세아베스틸, 동부제철이 어제 오늘 급등해서 거의 30%. 어우반도체는 좀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졌는데 쉬어 갈 거라고 봅니다. 조금 조정 받으면서 쉬어 가면서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제가 보유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거의 9,200 가까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해서 역시 좀 그러니까 조금 분산 투자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또 떨어지면은 제 이제 계좌 수익률에 효동 첨단 소리라든지 좀 영향을 미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도 이제 어느새 꾸준히 올라가면서 벌써 3% 수익 마이너스 6%였다가 났고, 두산바켓, 대창단조 같은 경우도 건설 기계 쪽도 계속 좋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겠고, 오늘은 제가 조선주는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 리포트를 보고 조금 괜찮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HMM이 급등을 하잖아요. HM이 급등을 하는데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컨테이너선과 어떤 벌크선의 차이인데, 컨테이너선은 보시면 TV에 보면 항만에 컨테이너 실어져 있는 게 있죠. 그거를 나르는 건 컨테이너선이고, 벌크선 같은 경우는 LNG나 LPG, 석유, 가스, 헌유, 원자재, 구리, 석탄, 철강, 이런 좀 원자재를 대량으로 이제 운반하는 거를 이제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36페이지인데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지금 컨테이너선의 주가는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이 이제 좀 구조조정 당하면서 HMM의 어떤 지배력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아직 3%밖에 안 되는 선정량을 가지고 있다.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2033년까지 이제 해운업은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선의 어떤 머스크가 1등이, 에버그린 머스크가 1등이죠. 이렇게 해서 거의 직선을 찌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 벌크선사. 이게 벌크선 운임은 컨테이너선 운임이 오른 후에 이제 벌크선 운임이 오른다고 합니다. 해서 페노션 주가도 세계 어떤 벌크선 주가도 이제 컨테이너선만큼은 이제 급등하진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급등할 것 같다 해서 이제 탑픽으로는 페노션, 그리고 차선책으로는 KSS 해운을 두 개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을 추천하는 이유고, 그리고 KSS, 이게 다 페노션, 대한해운 다 벌크선 대부분이 매출이, 저는 페노션보다는 KSS 해운이 상당히 좀 매력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페노션이든 그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 보고서에는 페노션을 높게 봐서 페노션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가치 측면에서 KSS 해운이 좀 좋다고 봐서 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도 근데 뭐 어제 보니까 KSS 해운이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또 이 보고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KSS 해운이 거의 5% 올라가면서, 근데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오르지도 않았으면 거의 뭐 조정 받다가 요때 한번 크게 오르고 이제 조정 받다가 이제 또 2차 랠리를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근데 원로 보면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페노세럼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많이 오르지 못했고 그 뭐 HMM이나 이런 회사에 비해서는 아직. 그래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하겠고, 철강주는 중소형주가 거의 급등하고 있는데, BNG 스틸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오늘 급등했고, 좀 과매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좀 중소형 철강주는 좀 매수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진 자의 영역이고, 저도 월요일날 뭐 혹시라도 급등하면은 좀 일부 정리할 생각입니다. 오히려 포스코나 현대제철 뭐 이런 좀 대형 철강주들은 그냥 꾸준히 오르는 모양새이고, 포스코는 오히려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했다가 조정 받을 때 이제 추가 매수한다, 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많이 안 좋죠. 이 김기현 애널리스트의 얘기는 일단 좋다 이겁니다. 뭐 기아차, 현대차 아직 그 실적 나왔는데, 기아차는 약간 그러니까 원화 강세 때문에 약간 달러화 약세 때문에 지금 약간 한 2천억 정도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있는데, 뭐 괜찮고, 반도체 지금 이슈 때문에 생산이 차질돼서 지금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못 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수요 회복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이제 반도체 품절, 두 번째 르네사스 화재, 텍사스 한파에 따른 그런 어떤 텍사스 한파에 따른 정전 사태, 뭐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3번은 뭐 하반기에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악재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 조정 받을 때는 매수 기회다. 좀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뭐 얘기하지만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전기차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을 잘 실행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공부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중소형주는 여전히 유의하다. 이게 램리서치라는 식각 장비 1위 업체인데 이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ASML이나 램리서치 같은 글로벌 장비사들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회사들도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낸드 고다나 그리고 EUV 장비의 세미라, 그런 어떤 첨단 장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 특히 후공정이나 소재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의견을 표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제가 저도 이제 주식을 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넘게 됐는데, 제대로 공부하면서 한지는 1년이 채 안 됩니다. 저도 한 9월 달에 이제 제대로 공부하면서 했는데, 그 전에는 저도 뭐 유료방에 가입하고 근데 유료방에 가입해서 재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게 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사라 팔아라 하면은 이게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식을 앞으로 뭐 저도 이제 한 40대 초반이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주식 할 날이 한 3, 40년 계속 남아있는데 계속 그러면 유료방 가입하면서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그리고 종목 공부하고, 그러니까 종목 공부란 게 뭐 이 회사에 대해서 100% 알라 그 얘기는 아니고 한 60%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한 60%만 알아도 투자하는 데는 전 아무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피터 케이님 제가 좀 눈여겨보는 이 전업 투자자 분인데, 주식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제 귀가 얇다, 투자 아이디어가 흐리멍텅하다, 뭐 뜬구름 잡는 뭐 매력, 뭐 단편적인 뉴스만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숫자를 해석하지 못한다. 뭐 전문가들은 회사에 전화하지만 저도 뭐 전화까지는 안 해요. 저도 뭐 전화까지는 안 하고, 왜냐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 이 회사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솔직히 제가 뭐 반도체 중소형 장비가 뭐 후공정이니 전공정이니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서 반도체 뭐 직접 보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 뉴스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후공정이 이제 인기가 있을 거다, 당연히 각광을 받을 거다,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회사를 저는 그냥 투자할 뿐입니다. 투자하고 추세가 꺾이면 팔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하고 100%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 섹터 전략이 없다. 이거는 저도 뭐 제가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항상 고민입니다.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그 진짜 100% 거의 확신이 가는 종목을 뭐 한 중점적으로 100%, 200%, 그러니까 거의 내 자금의 한 3, 40%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관심이 가는 섹터에 뭐 반도체 중소형 섹터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한 10가지 종목을 분산 투자할 것이냐. 뭐 저도 이게 항상 헷갈렸는데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저는 약간 제 투자 마인드에는 분산 투자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주식창을 이제 안 보진 않거든요. 하루에 뭐 30분에 한 번씩 볼 때도 있고, 뭐 일할 때는 뭐 3, 4시간에 한 번씩 계속 확인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도 뭐 당연히 일희일비합니다. 일희일비하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철강주를 투자 안 했더라면 제가 느끼는 그 어떤 시장의 온도는 상당히 낮았을 겁니다. 왜? 철강주 뭐 이런 위주로 거의 올랐기 때문에, 철강주, 일부 반도체 중소형주, 나머지는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시장의 온도는 상당히 낮았을 겁니다. 근데 철강주에도 투자하고 뭐 보험주, 금융주, 의류,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골고루 투자하니, 2차 전지 뭐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급등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먹진 못하지만 이게 조금씩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수익이 쌓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투자 스타일이 맞는 것 같고, 특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종목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내년에 플러스 된다라는 확신이 없는 이상, 뭐 호텔신라나 뭐 이 코로나 때 피해 본 종목들은 뭐 올해나 내년이나 반드시 플러스 날 게 뻔하잖아요. 뭐 그런 종목들은 가지고 가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이거는 1년에 20% 정도 날 종목, 1년에 20%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워낙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고 사람들이 좀 뭔가 급해진 것 같습니다. 급해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유료방도 가입해보고, 한 달에 뭐 30만원짜리도 해보고, 한 달에 뭐 1년에 1200만원짜리도 가입해봤는데 다 부질없습니다. 제가 느낀 결론은 부질없고, 그리고 제가 유료방을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료방에서는 절대 장기 투자를 하지도 않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유료방에서는 항상 그 일주일에 한두 종목이라도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추천을 해주면은 그리고 빼는 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이 난 종목은 즉각 빠지는 겁니다. 뭐 5% 수익이 나든 10% 수익이 나든 해서 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유료방에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계속 회원을 모집해야 되니까 이런 실적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장기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장기 투자 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 달을 가입해서 이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을 한 뭐 10개 받고 그냥 빠지면 그냥 다음엔 가입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일주일에 한두 종목이라고 계속 추천해줘야 되고, 뭐 심하게는 하루에 한두 종목 이렇게 뭐 스윙 뭐 진짜 테마주 이런 것들을 추천해줘야 되니까 크게 먹을 수가 없어요. 크게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좀 상승장에서는 저는 좀 맞지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고 뭐 모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